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인데요. 이거는 제가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꽤 장문이기 때문에 좀 좋은 댓글이에요. 경제 위기와 관련된 댓글입니다. 저기 댓글 작성자가 보이시네요. 리 블레스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2030년까지 가지도 못하고 의식주 문제는 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근인간 이후에 낮 시간대 일 없이 쉬고 있는 여성들, 청년기부터 노년까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조금씩 보이는 급격한 가계부채 연체율 증가, 그 다음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를 기업 부도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바로 도미노처럼 엄청난 실업률을 발생시키고 본청, 하청, 그리고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해일 게이트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있는 가장들이 회사 존립 자체가 무너지고 정리해고 당하고 그리고 솔로를 할지라도 모은 돈 없이 회사가 망하거나 퇴사당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빚은 덤으로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전 곡소리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사람의 엔딩이 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90년대 부모님 통장에는 몇천에서 1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더 많은 돈이겠죠. 만약에 일이 터져도 보험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일반 직장에서 정년퇴임 못하셨지만 25년 정도 일하셨고, 어머님은 돈 한 푼 한 푼 아끼셔서 안양의 저희 형제 교육 문제로 그때 당시 서울 외곽 가락동 시형 아파트 한 채 사셨고, 그땐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지금의 헬리오시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퇴직하셨을 때 퇴직금으로 석천동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하셨습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순수 근로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하셨던 거죠. 물론 그 당시까지도 집값은 안정화 단계라는 요소가 있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곳에 한눈 안 팔고 꾸준히 저축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 습관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서울 살면서도 친형 옷 물려입고 양말도 빵꾸 나면 기워서 신던 그 시절, 전 어렸었지만 그게 창피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옷가게 점원을 시작해서 옷장사 한번 말아먹고, 밤의 세계에서 9년 정도 일해서 번 돈으로 커피숍 차려 말아먹고, 지금은 버스 기사로 일한 지 5년쯤 되어 가네요. 빚은 9년차, 7년차 들어가니까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겉멋이들어 잘 살아보려다 장사를 해서 망했지만 그래도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목표를 향해 힘들겠지만 견뎌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도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만큼 빚을 갚아 나가고 있고 그 책임은 다하려 합니다. 앞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저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에 치이지 않는 그 정도의 노후를 위해 뛸 겁니다. 제 꿈은 퇴직하고 경치 좋은 부쩍거리지 않는 산속의 자그마한 집 한 채입니다. 그때는 좋아하는 강아지도 키우며 살고 싶습니다. 붕어형 방송 들으며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 블레스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카페 일 하다가 좀 죄송하지만 시원하게 말아먹고 지금 현재 이 경기도권에서 시내버스로 일하고 계세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내버스 일을 하는데 저한테 항상 이제 지금 세상 흐름을 좀 많이 얘기해요. 오늘 뭐 버스 운전하는데 이런 손님이 있다. 저분이 자주 언급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언급하냐면 요즘에 낮 시간대 버스를 타는 젊은 여성 손님이 많아졌답니다. 낮 시간대. 아니 부모 형, 낮 시간대 버스 타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보통 직장을 다닌다면 낮에 버스 탈 일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여자분들이 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업과 사무직이기 때문에 오후에 버스 타면서 일을 볼 일이 없어요. 원래는 낮 시간대 버스를 타면 자리가 널널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좀 사람이 많고, 출퇴근 시간대 보통 한 7시 반에서 9시 사이 학생들하고 몰리고, 학생들하고 직장에 몰린 그 시간대 하고, 퇴근 시간대 한 6시에서 한 8시 사이 그 시간대가 사람 위에 터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를 피하면
버스 타면 앉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낮 시간대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탑니다. 아니 프리랜서 분들 많이 타는데 요즘에 낮에 버스를 타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낮에 버스를 탄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야간 출근요. 근데 디디님, 여자분들 웬만하면 교대 근무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보통 직장을 다니면 낮에 버스 탈 일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남자 입장이고, 디디님. 야간 출근이라고 하면 교대 근무잖아. 물론 공장에 출근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자분이 공장에 출근한다고 하면 통근버스가 있어요. 왜 멀쩡한 통근버스를 놔두고 시내버스 탑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공순위,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 교대 근무할 일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럼 낮 시간대 버스 탈 일이 없는 거야. 이분이 적으신 것 중에 기업 부도가 시작된다.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IMF랑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부실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IMF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이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많은 기업들은 IMF를 버티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저는 IMF 때처럼 막 연쇄부도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기업들이 그때 IMF 때 이제 여러 군데 터지고 나서 기업들이 그때부터 사내 유고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기업들 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재무구조가 완전 빵꾸 나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경영이 뭐 예전만큼 뭐 잘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IMF 때 좀 심했어요. 좀 많은 기업들이 반만 경영을 했습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약간 스타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적은데 해처리 그냥 막 폈어요. 그냥. 네. 돈 버는 족적 뭐 스푸니풀, 히드하덴, 뭐 선크는 안 짓고요. 그냥 바로 그냥 해처리 막 폈습니다. 스타로 치면. 그러다가 적군들이 러시로 온 거야. 아무 대비도 못하고. IMF는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이번에 경제위기라는 게 뭐 기업들이 도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중에 돈 없는 사람들, 돈 없거나 이제 부채 있는 분들, 부채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뭐 지금도 높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물가도 오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은 빚이 있는 사람들,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액의 빚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영끌하신 분들. 사실 영끌하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심지가 타들어갈지 모르는.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자산은 없고 빚만 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 대출을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 이분들이 좀 위험하죠.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지금 뭐 자산, 순자산, 그러니까 뭐 현금은 많이 없고, 뭐 이것저것 뭐 집 사느나 뭐 대출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구입한 대출받았다거나 아니면 명품 사는 대출받았다거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받아서 너무나 많아. 그런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순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 일자리. 사실 가정 있는 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혼자 사는 분들보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가정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출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걱정이 제일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지금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좀 비리는 분들이 많아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러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무슨 수로 버틸까요? 그렇다고 재취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저는 곡소리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보시게 될 거예요. 보기 싫어도 보게 될 겁니다. 너무나 자주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 블레스님은 수도권에 있잖아요. 수도권이면 정말 진절만이 날 정도로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수도권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도권에. 뭐 지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아무래도 그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출금이 훨씬 더 커요.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이제 지방에 상경하신 분들이 많잖아. 그분이 다 월세 아닙니까? 지금 월세 사는데 뭐 사치 부리고 다 부리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지방에도 있습니다만 숫자는 수도권이 거의 넘사 쪽으로 많아요. 나 이상해. 지방 사람들이 왜 수도권 가면 왜 이렇게 뭔가 좀 사치를 많이 부리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그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 막상 수도권 살아가지고 돈을 제대로 모았다거나 이렇게 자산 축적하신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블레스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버지가 겪었던 저 IMF, 그러니까 지금 빚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힘들어지고 집값이 폭락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근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뭐 집값이 내려가도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리고 지금 지어진 아파트가 사실 뭐 다 찾지도 못하잖아. 왜냐하면 그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럼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으려고 하면 또 금리가 겁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보험 같은 거. 예, 버틸 수 있는 능력. 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 사람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돈, 자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채 없는 자산. 이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도 좀 부모님이 절약을 잘하셨네요. 절약을 정말 잘하셨네요. 그리고 부모님이 노른자 땅을 두 군데 사셨네요. 예. 다른 데도 아니고 송파구에 두 군데 사셨네. 근데 저 부모님 때는 좀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저 때는 뭐 집값 뭐 폭등이 이런 거 개념이 없었던 시기거든요. 저 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누구나 노력하면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 저 때는. 물론 저 때도 집값이 비싸긴 했습니다만 저 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전이라서.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가락동 시형 아파트 1억 원대로 살 수 있었다고 하잖아. 예. 지금이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이때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시기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엎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정말 자기가 뭐 사업을 정말 잘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사업하는 거 말리고 싶어요. 사업하는 거. 왜냐하면 직장을 뭐 그만두고 잘리는 그 데미지보다 사업해서 말아먹었을 때 데미지가 몇 배가 더 커요. 정말로. 블레스님 아시겠네요. 저게 사업했던 게 말아먹으면 이분 좀 세게 말아먹었네요. 시계. 예. 손실이 1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해고당하고 이런 것보다 사업해서 시원하게 말아먹는 게 데미지가 몇 배가 더 큽니다. 봐봐, 이분 같은 경우에도 9년 동안 여기서 번 돈을 카페, 풀피레네카
1억이 넘게 이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걸 지금 갚아나오고 계신데, 이거 얼마나 갚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빚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특히 수도권은요, 장 사는데 그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요즘은 잘 되기 힘들고 혹시나 말아먹게 된다면 그 데미지가 너무 커요. 웬만한 사람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괜히 뭐 이상한 거 투자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빚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요. 네, 갚으세요. 자꾸 묵혀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큰 돈 나갈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돈 나갈 거. 그리고 견물생심으로 큰 돈을 쓰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사태를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지금 뭔가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별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이게. 저 행복하고 웃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저분들 중에 제대로 준비가 된 사람들, 대비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대비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니까 각자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 뭐 여러분들 돈, 뭐 자금 상황 그리고 대출 상황, 돈 나가는 것도 이런 것 좀 잘 구분하시고 다른 말씀 못 드리겠네요. 대비 잘 합시다. 적어도 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나중에 위기 생겨서 빚 때문에 뭐 고생한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댓글 적어주신 리블레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